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드케르뱅병, 손목 건초염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에 대해서 한의원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는 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주사 치료 받고 오시는 분들, 뭐 스테로이드나 프롤로 혹은 체해충격파 이런 것들 받고 오시는 분들 많은데 어떤 식으로 이에 대해서 치료하는 게 좋은지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우연히도 실제로 제가 겪었던 질환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건강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표방을 하고 있는 이명난청 혹은 자율신경실조증 이런 질환들은 사실은 저희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속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또 불편했던 질환 중 이제 사실 제가 손목도 치료하면서 많이 쓰고요. 혹은 육아하면서도 다칠 수 있는 이런 손목 쪽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손목에서도 오늘은 이 손목 건초염 이쪽에서 불편함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말씀드려보고자 할게요. 어, 실제로 저도 불편했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낫지? 저는 매일 추나요법도 하고 침치료도 많이 하고 하루에 한 60명 넘는 환자 이렇게 치료해드리고 하니까요. 불편했었는데 이제 23년도부터 저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음파 기기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손목 건초염이면 병변을 정확하게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RMSK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가 정확히 불편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해당 치료 부위를 유착을 해소시켜드리고 건강한 염증 반응을 유도를 함으로써 재생 반응을 만들어내고 또 재생 회복 치료를 하게 됨으로써 좋게 해드리는 것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와이프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관처음은 여기 보시면 엄지손가락 위에 이 힘줄 두 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힘줄 두 개를 감싸고 있는 힘줄 집에서 이 마찰에 의해서 염증성 병변이 나타나는 것들을 손목건초염, 드케르벤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염증 반응, 유착, 혹은 신경 반응으로서 뭐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쥐나거나 통증이 나타나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손을 조금만 쓰려고 이렇게 사실 움직일 때 엄지가 되게 중요한 이런 손가락이거든요. 내 몸에서 사실 손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담당하는 손가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조금만 손을 쓰더라도 찌릿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시큰거리거나 혹은 여기 이쪽이 위약이 돼서 근육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손목 통증 양상으로 크게 이어지기 때문에 되게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좀 나으려고 해도 손을 안 쓰는 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불편함이 반복되는 질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이 힘줄을 두 개인데 APL이라고 부르는 힘줄이 있고요. 긴 엄지 벌린근, 엄지를 벌려주는 근육이고요. 그리고 엄지를 펴주는, 이렇게 펴주는 근육인데 짧은 엄지 편근, 요 두 개를 감싸는 힘줄집에서 나타나는 혹은 그 주변부 연부 조직에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현대인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육아할 때, 출산 전후에 좀 몸이 약해지고 손을 많이 쓸 때 나타나고요. 혹은 이렇게 저처럼 손을 반복적으로 쓰는 직업들. 사실 저는 요리사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수원에서 유명하다는 중국집, 어, 요리사. 그러니까 사장님이 저희 실제로 치료받으신 분이고, 사실 이름만 대면 아는 곳이실 거예요. 그리고 어, 근육량이 적은 분들, 예를 들어 손목이 얇은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잘 발생하고요. 그리고 이런 불규칙한 수면 패턴, 그러니까 좀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의 이런 회복 시간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소염제를 쓰고요, 병원에서는. 프롤로나 스테로이드, 혹은,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중력파를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경우는 워낙 많이 봤어서 수술하시고 여기 자국이 남아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혹은 뭐 스테로이드 자체 받고도 이 반응이 좀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프롤로 주사 맞고 조직 비유가 보여서 초음파로 봤을 때 두꺼워져서 오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수술적 처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손상 부위가 적은데 0.3cm 미만인데 굳이 보존적 처치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병변의 범위나 양상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두 가지예요. 먼저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손상이 있는지, 어떤 손상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는지, 유착이나 부종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해부학적 진단하에 이거를 좀 치료하고 있고요. 진단이 되었으면 해당 부분에 염증이 있거나 유착이 있거나 신경 압박이 있으면 이것들을 풀어주는 도구를 쓰는데 저는 도침이라는 도구를 씁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렇게 열어서 쓰는데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의 5cm짜리 0.5mm 도침이고 끝이 일자형으로 날카롭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침은 좀 둥글고 뾰족한데 얘는 날카롭게 되어 있어서 마치 도자가 칼 도자거든요. 칼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 있고 유착을 제거해낼 수 있는 수술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시술적 접근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아프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 치료보다 안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원하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위를 전체적으로 시술을 제가 해드리는데, 필요한 경우에 초음파 유도하에 시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좀 끝이 날카롭게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도침을 통해서 유착을 떼내고 염증성 병면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절이 된다면 해당 부위의 회복 재생을 위해서 병리적 양상에 맞는 적절한 약침을 선택해서 주사요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게 태반이나 KV 약침, 그리고 봉약침이나 소형 약침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성질을 구분함에 따라 사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성질을 어떻게 구분하냐? 제가 전공이 사상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체질별로 혹은 병리적 특성별로 이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약침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질 진단을 통증 환자분들이더라도 진단을 해드리고 해당 특성에 맞는 약침 치료를 도침 치료 이후에 해드려서 가장 최적화된 조합을 찾는 게 치료의 핵심이자 목표입니다. 무조건 동일한 치료, 봉침이 좋아요. 태반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고 회차별로 혹은 염증성 병변에 따라 체질별로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 치료 횟수를 줄이고 전체적인 내 몸의 불편함이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손목이 불편하면 여기만 치료해야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좀 오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손목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라든지 어깨, 목이랑 연결된 질환으로서 손만 아픈 분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연결된 개념으로서 신경과 경락을 같이 치료해드리는 게 가장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신 경락을 자극하는 이런 식으로 혈자리가 많죠. 손이랑 연결된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해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목의 문제는 팔꿈치라든지 어깨, 목 쪽의 구조적 골격 혹은 턱관절 문제가 결부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당 부위에 구조적인 불균형이 있으면 이 정렬을 바로잡아서 교정해드리는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추나요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질환들, 이명난청이나 자율신경실조증은 한약 치료를 대부분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손목 질환도 그러면 한약이 필요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이 얇고 근육량이 적고 좀 현재 상태에서 몸이 힘든 경우, 그러니까 회복에 쓰는 에너지만큼 내가 에너지를 회복시키는데 못 쓰고 있는 경우, 특히 육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약 치료와 더불어서 어, 아까 말씀드린 도침이나 약침 치료 이런 것들을 진행을 같이 하시게 되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한의사 김영서였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